안녕하세요. 김태성의 머니머니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은입니다. 김태성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 두 개 놓고 봤을 때 좀 미장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미장만 투자를 하냐, 국장은 그럼 진짜 망할 각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이탈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사실 펀더멘털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끼인 역할이기 때문에 네.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여기 또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키고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하도 요즘 연말이 되면서 이제 금투세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라는 게 돼 있어서 네. 한국에서는 세금을 어쨌든 안 내요. 네, 지금도 안 내고 있고 이익이 나면 자국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잠재된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매도를 하는 부분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먼저 그 매도 대상이 돼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장기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이라고 저희 소위 말하는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정도면 그래도 아시아 주식 시장에서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꽤 높이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높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순위를 매기기는 쉽진 않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경제 성장도 굉장히 뛰어나게 이룩을 해왔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좀 앞서가는 기업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가 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굉장히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라는 그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타 아시아 시장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렇군요. 이게 제가 우리나라를 비하하거나 우리나라 시장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분류 자체가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었는데 네.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고객이 어디냐면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미국, 유럽 이쪽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을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 위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시아를 두 개로 구분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재팬 이게 하나고요. 하나는 아시아 엑스 재팬. 그러니까 즉 일본 시장,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아시아 엑스 재팬에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그렇죠. 분단국가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게 세계적인 이슈몰이를 한 번씩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라는 걸 보면 마치 이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한 번 나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나라로 외부의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태생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그 펀드들을 보면 투자사들을 보면 네. 이 위험치를 조종하면서 투자 비중이라는 걸 조종하거든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국면이 오면 네. 안전자산이면 여기서 이제 달러, 네. 금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은 매도의 1순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 바람은 이런 것도 좀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그 타격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좀 변동이 심하게 되면 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네. 환율 변동성이 커져요. 네. 그 환율이 높고 낮은 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예측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폭이 넓어지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져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굉장히 경영을 하시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보완이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외국인 투자자 이탈뿐 아니라 미국 시장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의 투자가 감소하는 분위기도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뭐 투자자들이 자초한 측면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실적보다는 산업의 테마를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산업의 테마는 무슨 대선 테마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2차 전지 괜찮다. 그러면 2차 전지로 돈이 쫙 쏠렸다가 네. 신재생이 괜찮다. 그러면 또 신재생으로 돈이 쫙 쏠렸다가 네. 그럼 바이오가 괜찮으면 바이오로 돈이 쫙 쏠리는 이런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이거는 투자 패턴으로 보면 저희가 모멘텀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나쁜 투자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쪽에만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한국의 그 주식 시장의 차트를 뽑아보면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 등락폭이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 뭐 기업의 체질,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를 좀 했었고, 네. 그리고 장기 투자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게 기관도 지금 모멘텀 투자에 좀 집중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멘텀 투자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시장이 안정될까요? 좀 많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네. 그 쏠림이 굉장히 심해지고 네.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묻어놓고 성장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는 투자가 사실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인데 네. 이런 편한 투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제외하면 실적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한 투자는 뭐 제가 봐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미국 시장은 투자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안정적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네. 회사 본질만 괜찮고 네. 실적이 꾸준하면 주가는 따라서 오르게 돼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실적 자체가 좋은 것보다는요. 네. 시장에 예상한 수치들이 나오거든요. 이 예상치 대비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이것보다 나쁘면 주가가 내려요. 거의 대부분 요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인 거죠. 그러면 추정은 실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벌 것 같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결국 주가가 따라오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가 편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 개인들은 어쨌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좀 나눠 있는데 네.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 변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 패턴을 뭐 장기 투자 네. 밸류 투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재료나 호재가 있을 때 좀 순간적으로 몰려서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모멘텀 투자를 잘하려면 제가 봐서는 머리보다 손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분석보다는 쏠림을 봐가면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패턴으로 가는 게 훨씬 좀 지금 기관 투자자는 좀 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봐서는 기관 투자자라고 불리는 펀드 매니저들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네. 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국민연금도 여기에 굉장히 책임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가 달려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뭐 관계자분들 나름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는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뭐 어쨌든 저희의 미래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국민연금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식시장의 액티브 펀드는 일주일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펀드가 뭐냐?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네. 투자할 종목을 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말 그대로 좀 역동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거죠. 요거 반대는 뭐냐면 패시브 펀드거든요. 네. 근데 패시브 펀드는 저희 주식시장의 그 상황을 나타내주는 인덱스가 있는데 네.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 지수들을 추종해서 펀드 매니저의 판단 없이 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주식시장의 그 주식 운용을 국민연금이 이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외부 펀드 매니저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아까 제가 펀드를 얼마 단위로 평가한다고 했죠? 그렇죠? 주간 단위로 평가한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네. 저는 주식시장을 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리스크 규정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의 역할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걸 주간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한다? 네, 이거는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이 매도로 대응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기금은 변동성을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큰 거죠. 아, 네. 그러면 아까 제가 국민연금은 본인들도 운용하지만 네. 외부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위탁을 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과연 장기 투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주 내가 운용하는 수익률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시장이 조금만 안 좋으면 이 돈 안 뺏기려면 바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 투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맡긴 돈도 지금 주간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럼 주간 단위로 평가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그러면 펀드를 그냥 빼버리는 결과를 낳아요. 물론 뭐 일주일 빠졌다고 국민연금이 맡긴 돈 바로 회수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조금 근시안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사실 국민연금이거든요. 네. 그 국민연금 펀드를 대충 운영하거나 이 펀드를 방치할 펀드 매니저들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지금 주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안정성을 깨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 펀드를 운용하는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쪽을 보면 네. 굉장히 좀 장기로 평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미국은 그 주 단위로 공무원 연금 같은 거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펀드 매니저 평가를 5년 이동 평균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새로 펀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기본적인 평가는 일단 5년이 걸려요. 그러면 6년 차가 되면 첫 해에 1년을 빼요. 그리고 다시 또 다음 해가 되면 7년 차가 되면 2년 차가 빠지죠. 5년이 계속 이동하면서 평가를 수익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일례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 성과 평가에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보는데 5년 그리고 10년 장기 수익률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대비, 그러니까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냈냐 이런 걸 보는데 네. 투자 성과를 3년, 5년 10년 이렇게 기간별로 수익률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저도 그 예전에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 해외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왔을 때 물어보면 이런 연기금 펀드 운용하는 데들은 정말 그 긴 시간에 걸쳐서 투자를 평가를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소신대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아까 국민연금이 한술 더 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내용이긴 한데 네. 국민연금이 최근에 발표를 하나 했어요. 네. 네, 뭐라고 했냐면 국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주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키우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변동성을 키운 주범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변동성이 크다고 이제는 투자를 줄인다? 이거 자체가 좀 뭐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얼마로 줄이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을까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지금 14%가 조금 넘거든요. 아, 네. 14.2%에서 29년까지 13%로 낮출 계획이다. 아,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기금의 역할은 시장 안정화, 네. 그다음에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투자를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너무 도외시하는 건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김태성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나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발을 빼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시청자분들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연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뭐 제가 싸잡아서 비난하자 이런 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뭐 국민연금을 너무 대놓고 욕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채널은 사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투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를 이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